사실은 이 시를 쓰게 된 이유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옆자리의 동료 선생님이 부인이 되게 어렵게 임용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이번에 7년 만에 합격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부인에게 이제 너무 이제 저도 기뻐서 그 이성우 선생님 책을 제가 선물했어요. 권재현 선생님 책하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까지 이제 신규 교사 연수를 받고 왔거든요, 그분이. 근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도 이제 신규 선생님들 보면서 생각했던 건데 되게 똑똑해요. 스마트하고.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사가 똑똑한 거랑은 상관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똑똑하다는 게 대학 다닐 때 성적과 과연 가르치는 게 의미가 있는가. 근데 이제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공감 능력. 그거 학생, 그다음에 동료 교사에 관한, 그다음에 학교에서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 최소한 화를 낼 줄 아는 능력.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몇 년 전에 근무했던 신규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갱생하기 전이라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행위를 하는 신규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요즘은 나오는 신규 선생님들이 다 그런가? 근데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럼 신규 교사일 때 나는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했을까? 그러면서 요즘 이렇게 바뀌어가는 학교를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되게 거칠게 썼는데 너무 많이 공감대를 해주셔서 사실은 제가 좀 당황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말이거든요, 이게 신규 교사한테. 근데 너무 공감대를 해주셔서 사실 왜 그러지? 라고 지금 며칠째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가장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이네요. 선생님, 빨리 하려 하지 마시고 무엇을 왜 어떻게 하려 하는지를 고민하십시오. 빨리라는 부사어는 학교와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그 결과가 빨리 나온다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교실에 30명의 학생이 앉아 있다면 그곳은 30개의 행성이 있는 하나의 작은 우주입니다. 우주의 행성은 자기의 리듬을 따라 움직이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앉아있지 못하는 것도, 끊임없이 뭔가를 낙서하는 것도, 무기력하게 잠만 자는 것도 다 그 학생의 까닭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선생님의 무능 탓으로 돌리며 무기력해지지 말아주세요. 이 무기력이 되게 무섭거든요. 무기력해지는 순간 어떻게 이제 작동이 되냐면 내가 저 아이를 반드시 이렇게 하고 말겠다.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아이도 바뀌지 않고 교사는 좌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내 탓이다. 내가 그 교사로 담임으로서 능력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부탁을 꼭 하고 싶었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더 위험해지는 거는 어떤 이렇게 다른 사람이 했던 방법들을 무리하게 적용을 해서 안 되면 또 좌절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연수에 가서 상담 기법을 배워 바로 학생에게 적용하는 우를 범하기보단 교사인 내가 학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나의 생각과 철학을 정리하실 것을 권해봅니다. 학급은 학생들은 매뉴얼과 방법으로 이끌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선배 교사에게 빨리 가는 길을 묻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선배와 함께 얘기하십시오. 조금 더 용기가 생기면 선배와 함께 독서 모임도 만드시고 함께 학습하는 모임도 만들어 보십시오. 그다음에 커피랑 공연, 여행 얘기했던 거는 저는 이게 되게 불편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신규 선생님들만 이러는 건 아닌데 이게 방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교사 아닌 사람들은 이거 잘 이해 못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사라는 직업이 어떤 교사 아닌 사람들 집단 사이에 들어갔을 때 이게 그러니까 존경까지는 기대 안 하고 그런 일을 하시는군요. 이 정도의 반응을 받으면은 괜찮은 거고요. 어떤 데는 가면 질시의 대상이에요. 질시의 대상. 뭐 방학도 있는데 뭐 첫 마디가 이거죠. 첫 마디가. 그런데 그런데 가서 이번 방학 때는 어디 나가지?
이건 좀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을까.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좀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행을 가서 수업 자료 찾아오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수학생님은 스페인에 이번에 가셔서 사진을 다 찍어 와서 수업에 쓰신다 하더라고요. 그 건축, 가우디 뭐 성당 이런 거 다 찍어 오셔서. 그렇게 가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게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여기 제가 썼지만 교사가 질시의 대상이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에 공부 잘하는 여자아이의 부모들은 자신의 딸이 교대나 사대에 가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게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물론 그런 부모님들이 교사를 다 그렇게 대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교사에 대한 마음이 양가 감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그것을 누가 바꿔나가야 되는가. 그분들은 절대 시각 안 바꿀 거거든요. 그럼 그걸 우리가 바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학교에는 참 약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을 그저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거나 뭔가 일방적으로 해주려 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존재로 여기거나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부터 시작해 주세요. 약한 것도 그 아이의 자기 다움일 수 있습니다.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만드는 것만 선이 아니라 약함과 강함이 적절히 어울릴 수 있는 교실이 더 역동적이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항상 성공의 경험만 누려야 한다는 좋은 교사 컴플렉스에 빠지지 마시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먼저 살아본 선배가 되는 노력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겨울에도 내리지 않는 한방눈이 펑펑 내립니다. 생각지 않던 낯설음이 주는 신선함처럼 학생들에게 낯설음과 마주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시는 선생님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네. 다 했어요.